사생활 논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아마 스포츠 팬 여러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협상가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최근 운동선수들의 사생활 논란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나무위키를 통해서 관련 내용은 조금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생활 논란이라는 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제3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잖아요. 저는 2016년도부터 변호사 생활을 했고요. 2019년도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운동선수가 사생활 논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단과 소통입니다. 구단도 엄청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이다 보니까 아는 것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언론에 구단 이름은 자꾸 오르내릴 거고요. 그리고 선수는 구단 소속이니까 구단 브랜드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구단의 이미지도 좋아질 거고, 구단의 스폰서라는 회사들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팬들 여론도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단은 사생활 논란에서는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당사자와 비슷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사생활 논란이 일어난 경우에는 기자로부터 취재 요청이 있다면 그 즉시 구단에 이러한 사실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SNS에 폭로 글이 있거나 폭로를 예고한 글이 있다면 바로 캡처해서 구단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미 기사가 나왔다면 바로 구단과 소통을 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 순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구단 측에 어떤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고 기사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SNS에서 얼마나 퍼졌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선수 측에서. 그 다음에는 향후 어떤 폭로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되는 자신의 입장을 말해야 되겠죠.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알고는 계셔라, 그리고 본인의 대응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사생활 논란이다 보니 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이거는 당사자끼리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몇 월 며칠까지 당사자들이랑 합의를 보겠다 등등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구단과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구단과 소통을 할 때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으면 미리 공유가 이어져야 하고요, 구단 방침에 따르겠다는 협조적인 태도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단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거의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서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팬들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사생활 논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아마 스포츠 팬 여러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구단과 1차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면 팬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입장 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잘못이 명확한 사건이라면은 그러한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왜곡이 존재하면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사실만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짧게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반드시 구단이랑 에이전트와 의논하에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 검토까지 받아야 될 겁니다. 운동선수가 개인 명의로 짧게나마 자기 SNS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든지 아니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지 등의 사항은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저는 사생활 문제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당사자들끼리 조용한 협의나 조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의만 되면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의사만 맞으면 그 앞에 논란들은 다 없던 일이 되거든요. 법률 분쟁으로 간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률 분쟁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해결 과정에서 본인도 마음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혹시나 공개돼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는 우리 당사자가 유명인이어서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단은 시도를 하고요. 그러나 합의가 전혀 안 되면 당연히 법적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운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저질러서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다가오는 시즌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명이 아니라 성적이죠.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적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입증하면 아마 대중들은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실력으로 증명한 선수다, 이렇게 이미지가 차츰차츰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즉각적인 감정 대응입니다. SNS 라이브를 키거나 SNS에 즉각적으로 자기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SNS에서 반박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 2차, 3차, 4차 논란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로 가지 않고 자꾸 논란만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사생활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문제가 벌어졌다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저는 협상가 우광일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